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화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지금 포스터 뭐냐면 이거는요, PPT는 제가 요즘에 가장 뜨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적 쑥쑥 10가지 비법 해갖고 요즘에, 그러니까 한 2월달까지는 거의 강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너무 이제 세일즈 조직들의 근태가 무너지고 실적이 또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규모로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부터 이 강의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 쑥쑥 10가지 비법해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정말 영업이 어려운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비법을 다 오픈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 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그 세일즈 TV 이제 시청을 오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법 카테고리에 정말 다양한 화법들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클로징 화법부터 거절 처리 다양한 화법 사례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화법의 원리 아주 쉽게 한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 여러분들 싫어하시죠? 쉽게. 그래서 이 화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오늘 실적 쑥쑥 10가지 비법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예스봇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고객들의 거절에 맨날 애로사항이 있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은 손해 아닌가요? 생각보다 비싸요. 담당자 있어요. 와이프하고 상의하려고. 여러분들 이 신입 영업인 아니면 뭐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 이 5가지 거절 카테고리에 이 5대 거절이에요. 고객들의 5대 거절, 5가지 주요 거절들이죠.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은 손해 아닌가요? 생각보다 비싸요. 담당자 있어요. 와이프하고 상의할래요? 또는 부모님하고 상의할래요? 정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절입니다. 자, 이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주 베스트한 화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응하는 베스트한 화법. 여기 이제 PPT니까 내 얼굴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의 한번 보셔야 되니까. 자, 이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은 손해 아닌가요? 생각보다 비싸요. 담당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처리하세요? 거절 처리를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따 찍고 사인해! 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하죠. 우리의 마음 같은 경우는 됐고요. 그냥 사인을 하세요. 라고 하고 싶겠지만 소비자가 그런 말을 들어줄 리 만무하죠. 자, 이 거절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러한 고객들의 주요한 거절들에 이렇게 말해라 보다 더 중요한 게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거절 처리와 화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 오늘 첫 시간에는 이 거절 처리 화법의 가장 큰 원리인 예스벗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스벗 화법이 무엇이냐? 예스벗 화법. 자, 고객의 거절은 항상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괴롭겠지만 소비자의 거절은 항상 정당하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니 고객 입장에 우리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사 먹으러 안 와.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맛이 없겠지. 두 번째 뭐 장소가 불편하다든지 뭐 나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주차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난 마음이 급한 사람인데 맨날 줄을 서야 한다든지 또는 가격이 안 맞다든지 등등등 아니 주인장의 서비스 마인드 어떤 태도 이런 게 문제가 있다든지 항상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매를 안 할 때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의 영업인 입장에서는 저거 도대체 왜 안 할까 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이유로 거절하는 거죠. 물론 뜬금없이 그냥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냥 영업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갑질하기 위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꼬투리져서 거절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되게 니즈가 없는 사람이죠. 니즈가 없고 그냥 뭐가 꼬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재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똥도 밟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고객의 거절은 항상 정당하다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이러한 고객의 거절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항상 예스벗 화법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스벗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로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서 거절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고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절을 생산하네요. 그래서 항상 예스벗 고객의 거절에 1차적으로 긍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고객의 거절은 항상 정당하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할 때 항상 나름대로 거절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옷을 사러 가서도 그 판매인이, 백화점에서 있는 판매인이 추천해주는 옷을 본인도 거절, 나 이거는 별로예요. 응? 이유가 있잖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든지, 내가 선호하는 색깔이거나 형태가 아니라든지. 항상 고객의 거절은 정당하다. 이거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스버 답법으로 응대해야 된다. 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죠? 요렇게. 응? 자, 다시. 고객이 거절했을 때 그게 아니라 아니거든요 하면 망한 거야. 상담 망한 거야. 이건 무조건 망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고객이 이래서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응? 아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고객님 그게 아니라요. 아니거든요.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안 보자. 보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기존 거 이 사람 들고 있는 게 2천짜리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4천, 5천짜리 제안했어. 당연히 비싸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싸지잖아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영업인 입장에서는 아니 보장이 2배로 늘어났으면 당연히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해줘. 아, 그게 아니고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담에서는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말아먹어요. 그건 망해. 왜냐하면 고객의 기분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의 감정을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게 아니라요. 아니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 말 아예 입에서 지워야 돼, 이제부터. 이걸 지워야지 여러분들의 실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화법이 상승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감정이익 사실 논리 주장. 이게 뭐냐? 주장을 이기는 게 논리예요.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 그럼 우리가 그걸 논리로 보통 공박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당신 얘기는 어쩌고. 근데 논리를 앞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아닌가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랄지, 아니면 현상. 당신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박하죠. 다시.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해요. 막 얘기를 해.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엔 말이야, 어쩌고.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공박합니까? 논리. 그거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수긍할 수도 있겠죠. 논리. 논리를 이기는 건 뭡니까? 팩트야. 그래, 맞습니다. 논리적이진 않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래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 이기죠. 근데 사실을 이기는 게 뭡니까? 이익인 거, 이익. 사실은 이런데 나한테 이득이 돼. 그럼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익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항상. 즉, 뭐냐면 이거 자 보세요. 어떤 물건을, 물건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약간 비논리적이야. 응?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아. 하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은 다 엎어져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의 평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좀 장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무슨 좀 예전에 살아온 그 스토리가 약간 복잡해. 사실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크게 이득을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친하게 지내죠? 이익이 더 앞서는 거예요, 이익이 항상. 이익. 근데 이익을 앞서는 것보다 더 큰 건 바로 감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모든 걸 다 때려 엎어요. 즉, 무슨 소리냐? 저 사람 말이 아무리 옳아도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들어. 재수가 없으면 안 듣는 거예요. 다시. 어떤 음식점이 맛이 끝내줘. 근데 주인장이 내가 한번 갔더니 날 무시했어.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못 가게 돼요. 안 가게 되죠. 재수가 없으니까, 싫으니까. 응?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왜 트러블이 생깁니까? 자식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불손한 태도로 얘기했다든지 그러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가 단절되죠. 이게 부부 간에건 직장에서 똑같아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지적한 게 맞아.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말하는 태도나 모든 게 나를 아주 기분 상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부하사원 입장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 수긍하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란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부하 직원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부하 직원이 이 상사한테 뭔가 대드는 태도로 얘기했어. 대드는 태도. 그럼 감정이 상하는 상사 마음은 그럼 그 사람 얘기 안 듣단 말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장, 논리, 사실, 이익, 감정. 감정이 모든 걸 최우선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즉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실 하이퍼포머 영업인들은요, 고객의 감정을 잘 다뤄요. 즉 인간은 필요도 없는 물건, 쓸모도 없는 물건을 지 마음에 들면 산다는 것. 마음에 든다. 이 마음에 든다는 건 바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필요도 없는 물건인데 순간적으로 혹 해갖고, 순간적으로 혹 들어갖고 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쓰지도 않는데, 이게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루는 게 세일즈에서, 왜? 인간은 여러분 되게 감성적이에요. 아무리 논리가 이익이고 다 사실이고 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단절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상훈 강사가 재수없는 사람은 안 본단 말. 아무리 이 방송이 여러분 유익해도 나 저 사람 얼굴 보면 소화가 안 돼. 재수가 없어. 너무. 그럼 안 봐. 죽어도 안 봐요. 맞아 안 맞아? 예, 이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저 사람은 되게 뭐란가 나한테 항상 뭔가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헛소리도 다 좋게 들리는 거야.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아주 특히 강조합니다. 즉 그래서 위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고객의 감정을 아주 거스르는 얘기예요. 즉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 새끼가 아무리 못나도 누가 제3자 가서 욕하면 기분 안 좋죠.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내 딸인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되게 얼토당토하는 상품 들고 있어. 고객님 어서 이런 거 들고 계세요. 그럼 그 순간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걸 결정한 사람 그 고객이거든. 그렇죠? 그걸 사고 유지하는 사람은 고객. 고객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내가 그걸 왜 결정했지? 속사정도 그러면서, 왜? 예를 들어서, 영업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상품을 갖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들고 계세요? 이건 가성비도 안 맞고 상품 자체 보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고객이 그 순간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왜? 본인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아주 친한 지인이 찾아가고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준 거거든. 사실 가입할 때도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니구나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대뜸 그 얘기 쿡 찌르면 기분이 상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백날 무슨 좋은 거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정입니다. 고객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하이퍼포 영업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면 필요 없는 물건도 삽니다. 마음에 들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50만 원짜리 보험 월납 이런 거 막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객의 감정을 이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배려해주고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게 세일즈에서 특히 화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감정이 상하잖아 항상. 그렇죠? 우리가 뭐 감정 상할 때 무슨 뭐 주먹으로 맞고서 상합니까? 이 말 한마디, 말 실수 한마디,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게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죠. 우리 맨날 벌어지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절에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고객의 거절하는 태도와 그 말 한마디에 찔림을 받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에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라는 말은 절대 상담 중에서는 안 되는 아주 금기어예요. 금기어. 고객의 의견, 고객의 생각, 고객의 특히 감정을 무시하는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방송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저 말은 지우셔야 돼요. 절대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저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거절 처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기분, 감정을 거스르면 당신이 우리가 아무리 옳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상담은 망하게 돼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객의 기분 또는 감정을 거스르면 우리가 아무리 옳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상담은 망한다 라는 대전제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영업을 잘하려면 간신히 돼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으로 보면 충신들은 항상 일찍 죽었어요. 왜 충신들이 일찍 죽습니까? 이 왕한테 여러분들 직언할 때 어떻게 직언해요? 마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뭐 이렇게. 그럼 왕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아시겠죠? 왕은 옛날에 생사여탈권 쟤 죽여 그러면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왕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충신이라는 작자가 항상 직언할 때 보면은 이 후벼 파는 얘기하죠. 후벼 파는 얘기를 항상 공개적으로 까요. 우리 방송 사극 보세요.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왕 기분이 어때? 그 왕이 이제 꼬이는 거야. 너 알았어 그래. 네 말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내가 이번에 들어주는 척하는데 너 한번 다음에 두고 봐. 너 한번 너 잘못한 일 나한테 걸리면 너 뒤져. 이러다가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귀양 보내버리고 심지어 사약 보내고. 여러분 그래서 충신들은 여러분 일찍 죽었어요. 역사 보고 항상 그래 항상. 그러면 간신들은 오래 살았어요. 간신들은. 왜 간신은 뭡니까? 마마 영명하시옵니다.
현명하시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신히 그래서 오래 사는 겁니다. 왜?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니까.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영명하십니다. 황송합니다. 간신. 그러면 여러분 영업을 잘하려면 고객한테 직원 막 함부로 해야 돼요? 아니잖아. 간신 일단 내서 고객의 기분을 어루만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순서겠죠. 다시 고객의 기분을 거스르는 상태에서는 백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유익하고 그 다음에 정말 혜택이 있는 게 확실한 사실적으로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안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절대 안 합니다.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럼 영업을 잘하려면 간신히 된다. 그럼 일단은 간신히 되려면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웃어야죠. 늘 항상 시시시시.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이 방송할 때 표정이 보니까 너무 굳었어.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현 강사입니다. 네, 이게 잘 훈련을 안 되는데 아무튼 영업을 잘하려면 간신히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늘 항상 지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yes but 그런데 그러니까 자 틀린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건데 항상 그래서 고객이 무슨 얘기하면은 동의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동감입니다. 현명하십니다. 항상 고객의 의견에 예스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현명하십니다. 예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릴 건데 자, 예스벗의 고객의 기분과 감정을 거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즉시 반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고객이 어떠한 얼토당토한 얘기 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그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순간부터 상담은 말아먹은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해봐야 고객은 어떻게 나옵니까? 필요 없어요. 비교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검토해볼게요. 와이프하고 상의할게요. 등등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절을 부르는 단어 바로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고객의 의견이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항상 망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이 무슨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동감합니다. 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틀린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인 거예요. 정반대가 싸우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일단 동의한 상태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런데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여러분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 화법, 본격적인 화법을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예스번. 왜 고객의 의견에 무조건 예스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고객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즈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맨날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잖아요.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 손해 아닌가요? 생각보다 비싸요. 담당자 있어. 와이프와 상의할래? 어쩌죠 할래요? 보험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망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고객님, 보험 필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험은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생각보다 비싸요. 맞습니다. 저희 상품 정말 비쌉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러한 거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법을 구성해야 되니? yes 한 다음에 그런데 but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시리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